워크샵 제목은요,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에 수련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김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한 3년인가 4년 채우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그 연령대로 봐서 앞에 분들은 조금 이쪽인데 우리 젊으신 분이 특히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정말 그 기쁩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질문 소리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아주 자기 속마음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냥 물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의견이 수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회를 볼 거고요. 그래서 뭐 15분, 20분 정도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패널 분들께서 여기 4분이 오셨는데 패널 분들께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패널 분들 각자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도서관입니다. 저는 전웅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AI 스타트업 캘터랩스에서 컴퓨터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덕입니다. 선대에서 문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건 KLDR이라는 겁니다. LDR은 레이블 제너레이션 룰이고요. 레이블은 우리 보통 말하는 도메인입니다. 그거를 생성하는 규칙이고, K 붙은 거는 한국이라서 K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거, 그 다음 그 전에 0.1, 0.1 뭐 이런 거 있었는데 1.0판으로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도메인이냐?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최상위 도메인. 그러니까 TLD거든요. 그 생성 규칙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 1.0판에서 제한된 데는 한글 글자 마디가 11,172자, 현재 한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한자는 4,758자. 그 다음에 한자 이체장품, 한자와 한자의 이체장품입니다. 그거는 152개예요. 그 다음에 한글하고 한자 사이 이체장품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좀 독특한 기분입니다. 한글하고 한자하고 모양이 비슷한 건데, 그건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사이에 한자 이체장품 조합을 거의 마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한자 이체장품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한중 합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설명은 오늘 안 하고요. 지금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LDR에서 그럼 어떤 도메인, TLD에서 어떤 도메인이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3가지입니다. 한글만으로 된 TLD, 한자만으로 된 TLD, 그 다음에 한글과 한자를 섞은 TLD. 그래서 한글만으로 된 거는 점한 거는 이제 이게 TLD이기 때문에 점이 있습니다. 한글쟁이. 한자만으로 된 TLD는 점 뒤에 한자가 붙거든요. 이 한자만으로 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중국과 일본도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찬반 양론에 있는 한글과 한자를 섞은 TLD. 그래서 점하고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문제로서는 .kr이나 .한국 아래 2단계 도메인, 세컨 레벨 도메인의 한글 영수역줄, 이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영수역줄은 영어, 숫자, 그 다음에 하이픈, 그거 하고, 그 다음 한자는 지금 현재 허용을 안 합니다. 앞으로 뭐 허용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씩 포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KR이나 ABC 한국, 이거는 로마자만 쓰는 거죠. 이게 초창기에 허용됐던 거고 지금 허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SLD의 한글만으로 된 거, 한글 KR, 한글점 한국, 이게 또 마찬가지 현재 허용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한글하고 로마자 혼용한 거. 이것도 현재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 ABC, VR, 한글 ABC 한국. 참고로 일상생활에서는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한다고는 안 하죠. 조금 섞어쓰기 쓰지만 그런 건 뭐 보조용으로 쓰는. 우리 일상생활은 사실 한글 전용이라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kr이나 한자.한국은 현재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한글하고 한자를 섞은 거를 kr이나 한국 안에 섞어서 하는 것, 그것도 여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KLDR에 점 한자 고를 TLD 허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는데,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를 보면 일상 생활에서 한글 한자 혼용을 거의 하지 않으니 사실이죠. 그래서 한글과 한자 같은 고래 TLD를 허용하지 말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제 TLD에서의 한글 한자 섞어 쓰는 문제, 일상 언어 생활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글 ABC KR이나 한글 ABC 한국, 이는 현재 허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는데도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로마자를 우리가 혼용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LD에서 섞어 쓰는 거와 일반 어느 생활에서 섞어 쓰는 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과 한자, 이거를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좀 더 일반화해버리면, 그럼 ABC KR도 쓰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ABC 한국, 그 다음 한글로 ABC KR,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럼 ABC 한국, 한글로만 해서 쓰자, 이런 좀 심한 말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LD에서 한글과 한자 섞어 쓰는 것은 일상생활의 한글 한자 혼용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글과 한자 이렇게 하면 도메인의 한자 인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맨 처음에 로마자하고 한글 섞었을 때도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로마자, 처음에는 로마자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자에 한글 더하니까 그럼 한글하고 로마자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죠.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럼 뭐 한 가지 불편하면 나머지를 전부 다 안 해야 되는가, 그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는 하여튼 한글하고 로마자 섞어서는 도메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크게 대한 발언은 도메인을 직접 인정하지 않고 인터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그 다음에는 생활에 같은 공공기관이 한자 도메인만 있다든지 오늘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만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한국 안에서. 그렇긴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예를 들어 개인이라든지 회사 같은 데서 한자 도메인만 쓴다든지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만 쓴다는 것을 좀 더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수의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허용한다든지 허용한다, 혹은 편화 공존 가능성을 얻는다, 이런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메인 소유자가 점 한글과 한자를 인용할 수 없거나 읽을 수 있는 손님만, 그런 사람만 내 TLD에 들어가도 여기서 상품을 파는데 이거가 싫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걸 귀찮아한다든지 이걸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손님은 나는 막 포기하겠다, 그런 손님은 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손님만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할 적에 아니야,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걸 반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 허용은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 사용을 촉진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특히 젊으신 분들 많지만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 이게 촉진이 잘 되겠습니까? 촉진은 안 됩니다. 아주 드물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물게라도 수요가 있을 때에 대비하여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을 막지는 말자는 거지, 촉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KR이나 전 한국 아래 한글 도메인은 로마자 도메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이렇게 가끔 보면은 뭐 한글 도메인 정책이 실패다,
없다, 뭐 돈만 많이 들었다, 그럼 한글 도메인 다 없애야 되는 건지 그런 사람들 주장은 신문기사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선정적이다 싶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한글 도메인이 로마자 도메인도 저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만약에 한자 도메인이 또 온다 그러면 SLDR이든지 이런 온다 그러면 한글 도메인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글 도메인이 지금 로마자 도메인이 약 10분의 1 정도라 그러는데 한글 한자 도메인은 한글 도메인에 또 한 10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대략 그렇게 예상합니다.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막지 말자는 거지 그렇게 촉진하자는 감은 전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글 한자 이체자 묶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 이체자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판단이 된 거는 아이칸이라는 이 인터넷 정책 심의하면서 IP 지금 이 TLD의 타국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패널, 통합 패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 패널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야 TLD는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각 KR이나 각 한국 안에는 그냥 한국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TLD는 온갖 게 다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 나라 글자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 충돌 같은 게 없게 하기 위해서 통합 패널이라는 데서 여러 나라 걸 전부 다 보고 충돌이 없는 거를 충돌이 없게끔 방지하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한글하고 한자도 비슷한 게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처음에 제시한 건 아마 이복이었을 거예요. 얼핏 보니까 이런 보기가 있다. 그 사람들은 뭐 한글인 한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개 정도가 비슷하다.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건 상당히 비슷하네 그럴 수도 있는데 5개 정도가 있고 이거 말고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야민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민저음. 저는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거 들어 쓰는 것 같아요. 일부러 글자를 다른 글자로 비슷하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는 거. 크기가 보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하나 다 검토해 봤는데 이거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폭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면은 혼란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구별이 되는 듯 일단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뭐 사람들이 더 줄이자 5개보다 더 줄이자 안 그러면 없애버리자든지 안 그러면 뭐 30개로 늘리자 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1은 중국과 일본은 KLDR에서 한자 아닌 한글 레이블 혹은 한글 한자 레이블이 신청이 됐을 때 한자 레이블이 불납되죠. 만약에 한국이 요 마라는 걸 이렇게 신청하면 그 마가 이렇게 잘 읽지 못하겠습니다. 잘 안 들어간 한자. 이 한자가 들어간 레이블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한자 이체자 묶음 때문에 KLDR에서 어떤 레이블이 신청되면은 중국과 일본의 그 한자 레이블이 불락되는,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레이블이, TLD 레이블이, 한글, KLDR에서 TLD 레이블이 100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100개 만들어지려면 얼마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한 개 만드는데 적어도 아마 초기 비용으로 수억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엔 해마다 1억 혹은 뭐 적어도 수천만 원 해마다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SLD는 그냥 33,000원 하면 뭐 그냥 1년에 계속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서버는 뭐 좀 엉성한 다든지 안 그러면 뭐 대행해 그런 데도 하면 1년에 뭐 10만 원이 20만 원 정도도 자기가 그 한 개 쓸 수 있는데 TLD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럼 이게 이 KLDR 기준으로 해서 TLD가 100개 나오는 게 보통 몇 년은 안 걸릴까 싶어요. 좀 10년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아야 일단 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100개가 나왔다 칩시다. 100개가 나왔을 적에 이 한글 한자 이체자 묶음 때문에 그 중국이나 일본의 레이블 불락될 가능성은 저는 100개 중에 1개 납니다.
이 한글 한번 보세요. 이게 도메인으로 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사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도메인으로 쓰기엔 조금은 예외적인 그런 글자마디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국, 일본, 특히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기본 문제지 한글 때문에 한자 레이블이 불락된다는 기본 문제지 실제적으로는 좀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너무 자세히 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도 한참 보다 하니까 한글인지 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요 끝에 가라면은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게 섬인지 안 그러면 한자 합인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요 밑에 한글로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글 한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도메인을 신청했다고 합시다. KLDR 기준으로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LDR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했으면은 그러면 이 신청한 건 그대로 엘로케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게 승자가 합자로 바뀐 거. 합자, 네, 합자죠. 이거는 한국, 중국, 일본 전부 이 한자로 된 이 도메인은 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 때문에 특히 일본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이런 도메인이 신청될 확률은 굉장히 낮고 더군다나 이거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레이블을 원할 확률도 굉장히 드물죠. 만약에 한자로 된 합자를 한중일이 다 신청을 했어요. 그럼 합자라는 게 이게 엘로케이트가 됩니다. 한중일이 가까이. 그러면은 이 한자 레이블 때문에 KLDR에서 한국에서 여기에 성문이 들어간 이 도메인이 불락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뭐 피해만 본다기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입니다. 한자 레이블 신청하면 한글이 들어간 레이블이 불락될 수도 있고 한글 레이블을 신청하면 한자가 들어간 레이블이 불락될 수도 있고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익 손해라 얘기하면서 모르겠지만 이익 손해로 얘기하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보기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둘 다 그 지금 2차점 5개 나오는 그 보기를 두고 그래요. 근데 이런 도메인은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로 공개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미 김혜숙 교수님이 그동안 이 활동, 이 저희들 프로포설이 나올 동안 한 2년 반, 바로 한 3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거쳐서 또 한중일을 하루에 협력하고 해서 목사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아침에서 우리 교회 시간 때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팀워크를 하셨다 보니까 뭐 지금이라도 작년부터 이게 프로포절이 올해 초에 나오고 나서부터 공개직도 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꾸준히 또 이 패널로 남아있고 유영경 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오늘 인터넷 가버넌스 지금 가져가는 형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오늘 또 이 기회에 또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합의에 의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데 저 이로 발표하신 분들은 다 이 프로포저에 대한 여러 의견에 대한 디테일을 말씀해 주실 거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부분들은 두 번째
그거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에서 도메인 네이밍은 무엇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인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물론 수정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약간의 바이어스처럼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쪽이면 두 장만 딱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이 만들어진 거는 RFC 2034보다 3491이라고 그러죠. 890 몇 번인데 그거가 1985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쭉 나오다가 이제 1034는 7년 정도에 어느 정도 도메인 네이밍이 활성화되고 정리가 돼서 여기 어떤 그 제목 자체처럼 도메인 네임 컨셉 앤 퍼센트에서 기본적으로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베이스가 나타났어요. 아주 기초 문서고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오늘 소리에 필요한 내용만 조금 약간 가급적이면 출이 관련됐다고 생각한 부분을 줄여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 네임은 그 이전에 있었던 뭐 IP 주소나 호스트 이런 것 같은 번호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인터넷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굳이 호스트뿐만 아니라 영어 서버 지금은 영어 정도로 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자인할 때부터 꼭 머신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인터넷에 의해서 접근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자원의 접근을 위해서 통째적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꼭 호스트 이름만 아니고 다양한 가능성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기 때문에 1대1 매칭입니다. 어떤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은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유일무이한 것이 되어야 항상 같게. 물론 뭐 주소를 변경될 수 있어요. 이름은 자기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지정하는 부분을 바꿔서 할 수 있지만 일단 지정하고 나면 항상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니까 유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의 그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63자, 그러니까 옥텟이기 때문에 250 8곱하면 200메타죠. 비트 수로 하면 꽤 긴 비트고요. 63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SCII 자체가 1바이트 8비트인데 63자로 제한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LDH 초기 단계, 그러니까 영어 단어, 그 다음에 B는 디짓 숫자, H는 하이픈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름을 우리처럼 우리 이름도 중복된 거 많잖아요. 근데 성하고 바꿔서 똑같은 이름이어도 성을 바꾸면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 가족 관계도 달라서 어느 지역에 사냐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름처럼 근데 이게 보통 말하는 한 단계의 이름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커버하기 힘들잖아요. 영국, 미국과 우리 이름도 조금 아니죠. 미국 애들 이름도 많죠. 피터, 뭐 피터 부르면 우리가 김씨 한번 나타나듯이 수없이 왔죠. 미국에 갔을 때. 그런 것처럼 피터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성도 있고 성 안 되면 또 어디에 사는 아니면 어떤 조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름할 때 계층적 구조로 가잖아요. 그래서 계층적 구조로 가게 돼 있어서 계층적 구조의 제일 위에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TLD 최상위 도메인 우리가 말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컴이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 KR 이게 최상위 도메인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COAC 뭐 여러 가지 쭉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단계별로 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유일한 1대1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임스에서 굉장히 큰이죠. 피터하면 피터가 뭐 컴퓨터 OR 그래도 피터가 똑같이 단위는 그렇지만 뒤에 붙기 시작하면 똑같은 하위 단계 똑같은 이름이라도 전체를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이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사는 부분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인터넷이 상업화되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85년도에 이름 붙일 때는 굉장히 가슴을 심하게 했어요. 컴퓨터 이름 요즘 같으면 IBM PC 1, 2, 3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 박사님 우리 처음에 할 때 조금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나라 산 이름 바꿨죠. 한라산, 뭐 백두산 이렇게 하고 한라점, 칼시점, H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이다가 근데 상업화가 1995년 이후에는 아무거나 막 붙이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많이 붙여서 오해가 조금 있는데 이 도메인 이름은 일반적으로 단어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당되는 부분들을 연상 가능하게 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이만이라고 하니까 연상 가능한 문자를 뽑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나타냈어. A, B, C, D, E, F, G. 그러니까 가장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나타내면 그렇게 돼. 무슨 알파벳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같다면 가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다가 뭐 특별한 단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꼭 의미를 동반한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억을 시켜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메인 이름을 정할 때 그거가 꼭 1대1 매칭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 원칙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주제하고 있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은 영어 외의 글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거버넌스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세계에서 그러면 왜 꼭 영어로만 해야 되나? LDH 아까 나왔지만 뭐 LDH가 또 L이라는 레터인데 그럼 레터라는 게 꼭 영어 에스키만 있냐? 우리 한글도 있고 뭐 일본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2000년도 한 5년쯤에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키 글자로 돼 있잖아요. 에스키 글자는 8비트인데 8비트가 만들어진 자체가 이게 적은 가급적이면 비트수를 줄여서 초기 단계는 인터넷 비하인드스가 적었기 때문에 적게 만들어서 근데 알파벳은 24자밖에 아니라 6자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한글 자막 막 써먹어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 쓰는 글자였으면 우리도 8비트 안에 다 넣겠죠. 근데 한글 뭐 이런 것보다 우리는 글자를 글자로 보기 때문에 소성, 중성, 도성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합해진 거에 말하는 셀럽으로 보기 때문에 그 셀럽을 각각이 유니크하게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글자도 굉장히 많죠. 그걸 담으려고 그러면 8비트에 모자라는 8비트 계산은 25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6비트로 일단 해서 각적인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8비트에 이겨는 스타일로 하는 방향으로 한 거예요. 초기 단계는 유니코드에서 2바이트로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뭐 위험해진다 여러 가지 해서 결국 이게 세상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전 세계 같이 잘 참여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만 해도 여전히 구미 중심으로 돼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한 3, 4년간 엄청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협하는 가운데가 그 중에 많이 타협하는 친구들이 일본 쪽에서 너무 많이 타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막고 주도하다 보니까 한국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다 보니까 8비트에 적막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340, 340을 쭉 나오는 이 3단위들이 소위 말하는 뭐 퓨니코드 한번 들어보시면 보이겠죠. 퓨니코드 어떻게 하면 2바이트 거를 1바이트로 컨버전해서 인터넷에서 문제없게 만드냐.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 보이고 2바이트 쓰되 도메인 네임 안에서 8비트로 1바이트 코드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여기 관련된 거는 5894라는 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시면 그냥 바로 나와요. RFC 5894 다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정리해서 2010년에 이때까지 나왔던 거 다 쭉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다국어로 되니까 여전히 마찬가지 의미를 다룰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중요한 부분 해당 언어의 천적법을 꼭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뭔가 문법의 틀이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의미 연상만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연상 가능하다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자기가 도메인 이름을 정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지칭하고자 하는 인터넷 자원이 바로 인식되게 아니면 정말 딴 사람하고 구별만 잘 돼서 하게만 하는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 도메인 이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 체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법 이거와 그거는 꼭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로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기술자가 만드는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일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유니코드에 정의된 글자 근데 우리가 유니코드 글자 정의자는 약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아까 잠깐 뭐 이미 김유수 시작했던 왜 베리언스라는 걸 한중에 다 사게 되냐 우리 일상생활 언어 체계에서 한글도 쓰고 근데 이게 요번에 끝나고 딱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세상이 서로 간에 다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세대 간의 그 해석 그러니까 문자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말을 바라보는 그거에도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쭉 바라보고 저는 뭐 어떤 특정 세대를 대표하고 싶지 않은데 쭉 역시 바라보니까 제일 아이 또래의 아래로는 한자와 굉장히 친숙한 세대고 저보다 좀 내려가서 두 세대 정도 내가 30대 경우에는 굉장히 30대, 20대는 거의 친숙하지 않고 아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세대도 있고 심지어 저 학과에 있는 30대 후반의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이라도 한자를 학교 공교에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근데 요즘 또 제 조카들이나 초등학생들 보니까 한자 가해 선생님도 불러더라고 한자 가해 공부를 하더라고 한자 또 막 숙제를 막 들어와서 저 빨리 한자 숙제해라 이제 초대나 뭐 동생들이 자기 애들 빨리 한 숙제 안 하고 앉아 자기 자리 빨리 안 하고자 뭐 어제도 보면 전화했는데 제 동생하고 저 갔다 오는 전화했더니 그 사이에 빨리 안 한다고 막 야단치더라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세상 돌아요. 그러면 우리 언어 체계 왜 그럴까요? 우리 언어 체계 안에 물론 뭐 중국하고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어 체계 안에 여전히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는 상황에서 저희는 잠깐 말씀드리면 왜 두 가지를 다 같이 넣나 한글만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더 복잡하게 한자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한글과 한자 같이 들어간다는 일대일 매칭을 하다 보면 이게 아까 말한 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성하는 부분 비슷하게 생긴 거를 뭘 지칭하는가 해야 되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사람 눈에는 금세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사람 눈에도 먼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제일 먼저 보고 치잖아요. 사용자. 예전에는 거의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그거 별 생각을 안 했는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엔드 유저들한테 막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환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길지 않고요. A4 한 장 그냥 저기 네, 네, 하시는데 지금 보던 뉴스는 보시면 안 돼요. 아니, 파일은 뭐 내용이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시면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거의 뭐 글쓰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한글과 한자의 혼용입니다. 같이 사용되는데 이 인터넷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1991년에 대법원에서 임명용 한자를 처음 정했습니다. 근데 그 글자 수가 2371자, 되게 작죠. 그 이유는 현대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자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름에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8년인데 8차, 작년 2014년까지 8차 개정을 해가지고 8,142자가 들어갔습니다. 거의 3배 이상이 넘게 들어가 3.5배가 들어가는 건데 2014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정했던 2,371자보다 더 많은 2,390몇 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공문서에서는 한자를 안 쓴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개인적인 뭐 익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300자가 추가된 2014년 같은 경우에 한글 국민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하라는 그 논의가 있을 때 그게 폐기됐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임명용 한자는 거의 3,000자 이상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대법원에서 새로 임명용 한자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게 312자입니다. 312자.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자를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에도 안 쓰고 교과서에도 없고 민증에도 안 나옵니다. 주인공 앞에 보면 그냥 한글만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그 속에 있는 뭐 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한자를 쓸까? 그 어려운 한자를 왜 계속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그 도메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글과 한글 사용, 한자 사용, 한글과 한자 혼용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다 허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갔는데 뭐 당연히 중국집이니까 중식밖에 없겠죠. 하지만 누구는 짜장, 누구는 짬뽕. 그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넌 짬뽕 먹고 너는 짜장 먹어. 근데 저는 짬짜 했더니 짬짜는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 그게 무슨 음식이냐. 짬짜가
그냥 짜장이나 짬뽕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할 수 있다. 두 개를 도메인에 한자, 병기, 혼용 다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하는 게 더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한글 도메인을 만든 사람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회를 더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지막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갔어요. 네. 저는 뭐 PT는 아니고요. 문서 파일로 한 건데. 저는 전은윤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좀 논의에 늦게 참여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한자, 이체자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체자 베리언트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간단히 설명해보면은 한자가 보면은 모양은 다른데 같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글자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서로 각자 쓰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혼동을 가질 수 있다. 즉 A라는 한자하고 B라는 한자가 같은 한자인데 어떤 사람이 A라는 걸 통해서 어떤 네이버를 등록을 시켰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B라는 똑같은 동의어라고 할까요? 그 한자를 써서 같은 네이버를 만드는 사람들이 혼동이 생겨서 피칭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한자들을 같은 한자를 묶는 작업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단락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 논의에서 중요했던 것이 과연 TLD 단위에서 한글과 한자를 같이 혼용할 것이냐 이 이슈가 나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또 이체자 이슈가 하나 더 불거졌는데 그것이 한글과 한자 사이에 이체자 이슈가 또 불거진 겁니다. 처음에 원래 나왔던 이체자는 한자와 한자 사이의 이체자 관계였는데 지금은 한글과 한자의 이체자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김교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티그레이션 패널이라는 아이칸에서 모든 다국어 레이블을 이제 관장하는 5명인가 6명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 한글하고 한자를 보는데 유사한 게 있더라 이걸 묶어라 이렇게 사실상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LGR에서 이 5개 묶음을 이제 이체자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슈 필요성 보면은 결국 이제 IP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RFC 문서에 모양이 아이덴티컬한 것들을 묶으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RFC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쪽 세계에서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RFC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게 된 것이고 그 한자와 한자의 이체자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의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같은 글자를 따지는 것이고 지금 한글과 한자의 이체자 관계는 모양에서의 동일성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처음에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김 교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특히 일본이 이 IP 요구 또는 이 IP 요구에 따른 우리의 5개의 묶음 세트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 일본인들은 가나와 이제 간지가 있는데 가나 자체가 한자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가나와 간지가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걔들도 사실 자기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걔네들은 똑같은 글자인데 일단 가나와 간지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IP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본 당연히 불편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 큰 핵심적 포인트는 뭐냐면 종래의 한자의 이체자, 한자와 한자의 이체자는 사실은 한중일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작업이었고 중국이 생각보다 넓은 마음으로 양보를 많이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양보를 했고 일본은 사실은 한국과 중국의 논의에
결정에 따른다는 또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일본도 이 한자의 이체자 관계에서는 굉장히 협력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한글과 한자의 이체자 저희가 5개를 제안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과 중국의 협의가 전혀 안 된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문자 레퍼토어, 레이블에 쓸 수 있는 레퍼토어에서 이체자 관계를 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타국에 이제 그 협력을 구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이제 우리가 딱 정해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비주얼리 아이덴티컬한 5개의 묶음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왔다시피 먼저 등록하게 되면 나중 것이 등록이 안 되는 결국 블락이 돼서 자신의 문자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제 견해는 소수설입니다. 그 만약 일본이 지금 IP 요구 즉 자신의 모든 레퍼토어에 대해서 문자들의 이체장의 모양상의 이체자를 다 만들어라라는 그런 IP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만약 반대를 한다면 우리도 같이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저는 있는 겁니다. 5개를 제안했지만 왜냐면은 제가 근거는 3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체자를 만들 때는 사실 한중일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수년간의 고생을 해서 양보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 한글과 한자 이종 스크립트 간의 이제 이체자 문제는 각자의 각자의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 협력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이 있고요. 2번째는 사실은 우리는 한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쓰는 중국과 일본을 배려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3번째는 우리한테도 어떤 시식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정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게 좀 순동과 합동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 정말 순자는 순자 합자는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개 중에서도. 근데 이제 중국어의 합동이라는 말 쓰는 게 있어요. 합동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일본과 한국은 계약이라고 쓰고 컨트랙트를 계약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합동이라고 써요. 그래서 그리고 합동이란 말이 단독으로 상호가 되지는 어렵지만 뭐 합동 뭐뭐 이런 식으로 상호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정적으로 중국 쪽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합동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 측에서 KLG에 따라서 승동 레이블을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합동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불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순자를 먼저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합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죠. 계약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뭐 상호로도 걔네 합동 뭐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쓰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만약에 한국계 KLG에 따라서 승동이라는 레이블이 신청됐을 때 과연 중국이나 일본이 합동이라는 레이블을 신청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지금의 우리가 5개의 비주얼 아이덴티컬 5개를 만약 고수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오히려 중국 쪽이나 일본 쪽에 한자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경우에도 합동이라는 레이블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한글과 한자 이치자 관계를 좀 무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국 측에서 만약에 한국 사용자가 승동이라는 레이블을 신청한다면 사실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승동이라는 말이 있는 단어도 아니고 되게 뭔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TLD니까 사실 가능성도 사실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김 교수님께서 가능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사실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악의적인 사람이라고 있다고 했을 때는 후순위 2번째로 만약에 쓰려는 좀 정당하게 쓰려는 중국이나 일본 측의 유저들을 좀 배려를 해서 우리의 이체자 관계를 되도록이면 좋게 형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제 견해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 제 견해와 같이 한글 한자 이체자를 규정하면은 거꾸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중국 쪽에서 합동 레이블을 만약에 신청을 쓰고 있는데 거꾸로 한국 측에서 승동을 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체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 견해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게 바로 도메인 컨퓨징 문제가 생깁니다. 피싱 문제. 이런 정당한 합동으로 가려는 사람이 모르고 승동 쪽으로 가면서
사이버 크라임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사실은 큰 약점이 됩니다. 이게 우려되는 단독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모든 도메인 분쟁에서 나타나는 일이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왜냐면 악의적인 이제 그런 사람이 신동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수억 들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런 가능성이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따라서 이게 또 지금 한 번도 건은 없지만 사건은 없는 그 아이펜에서 PDDR라는 어떤 분쟁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도메인 레지스트리 자체를 제재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요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5개의 그 한글 한자 익세차를 제한한 상태지만 그걸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태도나 이런 걸 봐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경민께서. 마이크 테스트. 거기 지금 페이스북으로 중계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쪽에서 들리신다나요, 제 목소리가? 그건 확인하기 어렵나요? 네, 그거 방송 중에. 어쨌든 맨 뒤에 계시는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이 정도 볼륨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 분들께서 이제 그동안 KGP라는 모임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생해 주셨고, 2017년까지도 이제 KRIGF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2018년의 논의는 2017년까지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발표 자료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그냥 끊고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보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 주소점 따뜻점 한국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한글로 인터넷 주소점 따뜻점 한국 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주소 여기 집주자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인 주자를 썼네요. 주인 주자 스쳐서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어쨌든 인터넷 주소점 따뜻점 한국을 들어가시면은 이 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배경 지식을 이동만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도메인 주소라는 건 결국 인터넷 주소를 기억하기 쉽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어떤 체계가 있어서 그 체계를 만족시키도록 우리가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되었던 탑레벨 도메인에 적용되는 여러 언어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절차에서 어떤 원칙들을 쓰면 좋은가에 대한 문서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ICN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래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순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메인 네임이나 이런 게 그런 특정 언어에 대한 어떤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언어에서 언어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MC 도날드 어퍼스트로피에 쓰잖아요. 그 어퍼스트로피는 도메인 네임에서 지금 쓸 수 없듯이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한 도메인 네임 규칙을 만들 때도 그런 점을 고려하시라 라는 내용들이 아이칸에서 이제 공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었던 한글 도메인은 이런 앞에서 말한 관점들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할 때도 기억하기 쉬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도 한글 도메인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시작되는 한자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뭔가 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터넷에 한자 도메인 안 돼! 이런 홈페이지가 생기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한자 도메인 추진을 철회해달라는 이야기가 올라오는가 하면, 한자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민원인에 대해서 오타쿠라고 표현하고 기관장이 사과하는 이런 좀 기술적이지 않은 이상한 논란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017년까지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유달리 2018년에만 이런 논란이 있는 걸까?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한국어 탑레벨 도메인 규칙에 대한 제안서가 이제 아이칸에 제출되어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의견 수렴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대충 11팀 정도가 여기에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려면 이그제저레이트, 과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한국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언어 사용에 대한 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나 알파벳을 섞어 쓰는 거는 의무 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영어도 막 빡세게 의무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한자는 되게 옵셔널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죠. 이렇게 접수된 의견들을 본 아이칸의 인티그레이션 패널로 넘기기 전에 처리하는 스태프는 전체 접수된 의견 중에 그 시그니피컨트한 지적들이 있으므로 한국어 제안서는 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충 세보니까 63% 정도가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9% 정도가 찬성을 하는 그런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본문이 어떠하였기에 이런 차이가 있었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 제시한 제안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보면은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문화가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널리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책은 교과서의 한쪽 구석에 사고력 신장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한계 내에서 교과서 본문 중에 나왔던 한국어 단어를 한자 뜻풀이를 하는 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적에 그 대상이 되는 한자가 몇 글자인가를 그동안은 규정이 없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300글자라고 정해주자라고 했다가 철회되었던 정책을 약간 모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제안서 본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지점은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는 상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데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것이 한글은 아니죠. 생숭이. 영어와 한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표를 제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는 언어 생활의 사례로 이제 법학서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법학서적이 고급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살펴볼 때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현재 한국에서 제출했던 한국어 KLGR 제안서가 약간 한국에서의 한글 한자 혼용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과장이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KGP 위원님들께서 5년 동안 고생하신 2012년부터의 자료를 전부 뒤져보니까 2015년에 맨 처음으로 KLGR 제안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때 그 초고 그래프트를 보고 IP에서 냈던 검토 의견을 한 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kr 도메인 운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세컨드 레벨에서 한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우리도 이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2015년에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TLD, 텀 레벨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칸에서는 텀 레벨에 적용되는 규칙이 세컨드 레벨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인 관해일 것이므로 텀 레벨과 세컨드 레벨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갖춰서 least astonishment,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도 .한국 도메인 등록 규칙에는 한자를 쓸 수 없습니다. 인터넷 주소 .한국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한국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주소만 한자로 쓰는 것은 여전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단계 합의가 있는 것이죠. 2017년에도 KRIGF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주제가 받아졌었습니다. 그때 공개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때 제시되었던 찬성 반대 의견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한글과 한자를 하나의 도메인 네임에서 섞어서 쓰는 경우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인가 아니면 한국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도메인 네임에서 한자로만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인가를 좀 알아보기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문서는 키가라고 한국 인터넷 다주체 거버넌스 협의회 거기 홈페이지 회의록 게시판에 찾을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의 찬성 반대 비율과 2018년에 아이칸에서 했던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찬성 반대 비율로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문제보다는 한국이 대중국, 대일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자를 활용하는 것 그 자체에 방점이 찍혀져 있지 굳이 하나의 도메인 네임 속에다가 예를 들면 초코파이 정을 초코파이를 한글로 쓰고 정을 한자로 쓰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이제 2010년에 시행되었던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를 보면
역시 한글과 한자를 딱 섞어 쓰는 도메인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조사했다기보다는 어떤 도메인에 한자를 쓰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마저도 등록 위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15%고 약간 에이지 갭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대에서의 의견하고 50대 이상에서의 의견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2018년에 특히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자 정치, 소수자 정책입니다. 여기는 소수자라고 하는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숫자가 적은 사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권력 우위, 권력 열위에서 권력 열위에 있는 약자를 의미하느냐 그래서 약자와 강자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는 지점들이 2018년에 특히 정책적 논의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KGP 제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40만 건 정도의 한자 능력 시험, 한자 급수 자격증이 발행되고 있다. 그 발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2030 청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스펙 쌓으려면은 한자를 잘한다. 나는 다른 평범한 한국 사람들은 할 줄 모르는 한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자를 더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자층의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소수자 당론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제가 한번 제가 따뜻한국이라고 하는 도메인 주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위에다가 제가 뭐 한자를 섞어 쓰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자로 삼합회, 트라이어트라는 중국 마피아 조직이죠. 삼합회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삼합회라고. 아닙니다. 뻥입니다. 삼승회였습니다. 아까 전원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자와 합자는 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도메인 주소는 탑레벨에서야 뭐 2억 원의 어떤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 탑레벨 규칙이 세컨드 레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 원칙에 의해서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대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후적 분쟁 구정만 가지고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한자 입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같은 한자라고 하여도 모양이 비슷한 글자 중에 어떤 한자인지 헷갈리는 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하나의 도메인 주소에 섞어 쓰게 한다고 한다면은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섞어 쓰는 때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nohanjadomain.github.io라는 그런 한자 도메인 반대 운동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거의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것을 허용하는 한국어 도메인 허용의 당위는 지금까지 제가 ICNN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 원칙이나 그런 것을 쭉 살펴봤을 때 그렇게 제가 보기에 마땅한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아이칸에서 진행되었던 퍼블릭 코멘트 이후부터 제가 KGP 회의를 쭉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참관하면서 좀 고민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이야기와 한글 전용론대 북한어 혼용론의 논의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도메인 네임 규칙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접속하는 용도로 쓰는 사람들의 의견은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본 아이칸 문서들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엔드 유저라고 호명하면서 이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의 의견이 현재 KGP 조성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2017년까지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 결정적으로 왜 나는 오늘 KRIGF 이 행사에 오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야만 했으며 내가 이 회의를 좀 같이 보러 오라고 동료했던 2030 친구들은 왜 회사에 휴가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올 수가 없었는가? 뭐 이를테면 그 회의에 이렇게 오프라인에 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의 방식을 이용해서 KLGR 디스커스라고 하는 메일링 리스트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KLGR_디스커스 list.진보.net이라는 게 있는데 왜 거기에 항상 의견 제시한 사람 이름 보면 다 김경석 아니면 변규웅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투명한 거버넌스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끼리만이 아닌 특정 젠더끼리만이 아닌 다주체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로 특히나 공론조사, 수비민주주의 이런 개념들이 활발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주체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어 한자 혼용 도메인 관련해서는 어떤 파트들을 여기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12분의 시간 동안 38개 슬라이드를 보느라고 약간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발표 자료는 http 인터넷 주소점 따뜻점 한국 아니면 인터넷 주소점 따뜻점 한국 아니면 인터넷 한자로 주소점 따뜻점 한국에서 연락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제 이름하고 010 구글에 치면은 제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거기로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엄숙해가지고 지금 질문이 안 나오는데 한 분이 빼보죠. 예, 말씀하세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에 발표하면서 궁금했던 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혼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데 저는 왜 굳이 혼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실 발표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혹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왜 이게 혼용이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 제가 발표 들었을 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혼용하지 않기만 하면은 사실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논의가 되게 더 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혼용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혼용될 때 어떤 점에서 좋은지 혼용이 안 됐을 때보다 혹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일단 찬성 반대를 떠나서 기술을 연구하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인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반복할 필요 없이 유일성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 인터넷상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기호를 나타내는 기호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기호를 만드는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에서 어떤 자기가 자원을 갖고 있고 그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물론 상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를 생각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비교는 없어요. 이게 커머셜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면 자기가 어떤 이름을 질 때 자기 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언어 체계 안에 특히 우리말이라고 한국어예요. 한글 초상이 도메인이 한국어라고 표현했을 때 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섞어 썼을 때 굉장히 내가 어떤 이름을 만들 때 굉장히 창의적으로 남들에게 잘 볼 수 있는 유일성을 하는 분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다 보면 우리가 도메인 생성 규칙을 만들 때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그거를 제외함으로써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처음에 두 개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을 따라서 이게 민주주의가 좀 많이 지난번 얘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지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또 지난 몇 년간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해보고 있고 가장한 형벌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상당히 많이 현재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키가에서도 다른 차원에서 그 기울어진 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 건가 하는 구조적인 부분도 아침 첫 번째
정 교수님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도메인 이름으로 시작되는 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힘들지만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이슈는 없지만 그 이름을 결정하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평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여기도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막말로 얘기해서 일을 쉽게 하면 KGP 멤버들이 결정하고 뭐 코리 코멘트 나왔으니까 뭐 알았다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굳이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약간의 표현이 IP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했으면 뭐 거기에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알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아닌 의견도 있더라 라고 해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서로 간의 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제가 많이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시 결론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 말이라는 한글이 아니고 한국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담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한자가 섞였다 했을 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한글 한자가 섞였을 때 더 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다는 부분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거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도 이런 얘기를 젊은 뭐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 나이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젊은 친구라고 표현 젊은 분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기분이 상하는 표현은 아니죠. 저희는 친구라는 표현을 상대를 안 해도 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젊은 친구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일상생활 나왔다면 젊은 분들, 젊은 세대라고 표현하기 더 일반적이겠죠. 제가 한마디에 대해서 추가한다면은 도메인이 이제 굉장히 상업적인 공간이잖아요. 상업적인 공간인데 결국은 이제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인 간에 자신을 표현하는 이름을 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메인 스페이스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김병수님 소수자의 보장 것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한자를 써서 자신이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열어준다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IDN이라는 인터넷에 전하는 ID 도메인 네임이죠. 다국어 도메인. 예전에는 알파 로마자밖에 없었잖아요. 다국에 이제 모든 키림 문자, 여러 문자 지금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쓰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문자를 도메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라는 개념에서 차원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쓰고자 하는 사람, 젊은 분들은 다 안 하지만 나이가 40대, 50대만 한자를 많이 쓰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40대인데 저는 한자를 개인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는데 한자를 좀 알긴 알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게 신규 도메인이 나올 때 TLD 같은 TLD나 SLD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신규 도메인이 나올 때는 여러 군데에서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표권자들도 반대를 해요. 사실은 상표권자가 TLD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새로운 TLD가 나올 때마다 그 각 TLD에 자신의 도메인을 다 등록을 시켜줘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싱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 뮤지엄이라는 지금 있는데 거기도 어떤 악인의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뮤지엄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된 뭐 뮤지엄 이렇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그 신규 도메인이 나올 때마다 다 관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TLD라는 것 또는 나아가 도메인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메인들을 생성하고자 하는 이제 경향은 사실은 확고하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TLD 규칙이 이제 SLD 규칙으로 가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IDN 쪽에서는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다른 나라 도메인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코드 포인트, A라는 이제 알파벳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나라마다 A가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가 대충 보면 A라는 그 문자에 대한 코드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개나 제공돼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자 간에서 만약에 다국어 이제 IDN이 확고하게 돌아오면 지금 사실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굉장한 피싱이 생길 겁니다. 사실은 A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래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DN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 도메인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전히 뭐 해소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기하셔도 되죠. 혹시 다른 분 질문 더 있으면 네, 이걸로. 그게 제일 우리 이 안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다 나은 문제예요. 제가 친구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 그거였어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정효 씨가 설명하신 게 그렇고 한글 우리나라 그러니까 최상의 한국어 도메인 기준에 한국어 최상의 도메인인데 한글만 쓸 거냐? 한자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이게 좀 핵심이에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글만 쓸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로만 이루어진 것도 한국어라고 복수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한글과 한자를 하나 속에서 초코파이 정처럼 섞어 쓰는 것도 다 허용해 버릴 거냐 그렇게 세 가지는 저는 좀 구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냥 한자만.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로만 쓰는 거. 한자가 따로, 네. 한글 따로, 한자 따로. 그렇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언어 구조상에서 도메인 이름을 정할 때 글자 색을 정하면 이거는 별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글자열로 우리 그렇잖아요. 한글 현재 있는 이담의 한글 도메인도 한글과 영어 숫자로 된다. 라고 했을 때 한글만 따로 영어만 따로 이렇게 안 돼요. 섞어 쓴다는 이미 문자열의 거기를 대상으로 두면 이미 그거의 조합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어 최상의 도메인은 한글 도메인과 한자 도메인이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ICN에서 제시하고 있는 3레벨 도메인 LGR 작성 룰에서도 그 라벨 생성 규칙을 만들 적에 코드 포인트 딱딱딱 놓고 그래서 어떤 글자들이 들어가는지 넣은 다음에 라벨 완성했을 때 마지막에 거기다가 적용하는 풀라벨 이밸류에이션 WLE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못 한다는 게 무슨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차피 분명하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도메인 이름이라는 게 누가 정해서 주는 게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딱 로또 자동으로 받듯이 로또 넘어도 자기가 구하고 누가 정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은 누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장면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귀찮은 사람들은 뭐 알아서 등록해주세요. 나 이러니까 도메인을 아예 모르니까 알아서 정해주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거는 주인이 자기의 이름을 정하지 주체권은 정하는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고 치면 이거는 한글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죠. 그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구분해서 편하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글자열로 일단 포함을 해서 이미 언급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가 섞여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한글로만 적던가 한자로만 적던가가 그 한글로만 적던가 한자로만 적던가 14글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나요? 그건 이제 각자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동안의 컨벤션을 생각을 하면 일반 이름의 컨벤션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올라온 글자열이 쓰는 거에 조합이 다 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 한자라는 부분들을 우리 한국어 최상의 도메인에 있으면 그걸 이미 포함한 거예요. 한자만 따로 있으면 우리가 굳이 한국어 최상의 도메인에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자만 따로 하는 거는 한자만 쓰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상의 도메인에 가서 너들 하는데 우리 한글 우리나라만 쓰는 한자를 쓰면 거기도 포함하고 막 하자. 얘기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누구라도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한자만 다루면 한자만 쓰는 데가 있는 한자인 데 가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나 이런 거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도메인 정하는데 왜 니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는 얘기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자를 따라서 별개로 보거든요. 그거는 남의 나라 도메인한테 가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를 잘 보호해서 어쨌든 간에 한자로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국 도메인 그 규칙에 가서 중국어 도메인 규칙에 가서 그래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국어 도메인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국어 안에 일단 한자라는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도메인 피싱이나 이런 근데 그거는 뭐 영어 자체에도 있어요. 저는 매번 이런 거 할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데 msn.com을 n과 n이 가격돼 있잖아요. msn.com 하다가 저는 몇 년 전에 모든 패스워드와 사용자 아이디를 다 바꿨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서버가 지금 하니까 패스워드 다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msm.com을 쳐가지고 완전히 다 털렸어요. 뭐 귀찮잖아. 모든 사이트 어떻게 똑같은 이름을 다 바꿔요 패스워드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 서너 개 이상을 만들어 놓고 조합을 쓰거나 뭐 프로그램을 쓰고 억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적어놓아야 돼요.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귀차니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도메인 피싱 때문에. 근데 그 문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전부해서 사용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짓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 부분들을 우리가 비례라는 건 뭐 서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다수하고 소수. 근데 소수가 얼마나 소수냐? 1%냐? 저는 1%는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요. 90대 10이냐? 그건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현재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면 90대 10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쓰는 사람들로 비교를 하면 20, 30대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그 이후 세대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전에 PC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세대가 그 해당되는 세대의 젊은 세대가 컴퓨터 쪽에 왜냐면 보기도 자판도 쳐야 되고 막 하는 근데 전화기라는 부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화기로 쓰는 인터넷 인구가 PC를 사용해서 쓰는 인터넷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가입자가 이미 1억이 넘습니다. 왜? PC만 쓰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전화기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갖고 있고 여러 대. 사회자가 원래 말을 적혀야 되니까 잠깐만 얘기해요. 되네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글 도메인 실제 입력해서 쓰시는 분 있어요? 있습니까? 그 기관에 계시니까 그건 좀 특수한 경우라고. 제 같은 경우에 한글 도메인 1년에 한 번도 거의 입력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거의 안 씁니다. 있는 것 같고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맨날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리겠어요. 이 한글 도메인이 있다는 자체. KR이나 한국 아래. 한국 도메인 쓰는 것 1년에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걸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리겠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정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한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제가 그러잖아요. 향후 10년 동안 한글 한자 섞은 도메인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당위성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혼란스럽거든요. 아니 불편해도 쓰겠다는 사람이 아니야 넌 그래 쓰면 안 돼. 왜 그걸 꼭 그래 해야 되는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도메인 들어올 적에 그 입력 불편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국회의원인가 그런 사람들은 한글 도메인 실패했다 그러고 써야 된다 소리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을 적에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안 주고 그러는데도 그거를 마치 뭐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그거를 있으면 안 돼 하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가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언제나 논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허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막아야 할 이유가 약하다는 것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논의에서 아이칸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 중에 두 가지가 또 떠오릅니다. 하나가 backward compatibility. 한번 어떤 도메인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도메인 이름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는 나중에 이 규칙에서 허용하던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inclusion principle. 무언가를 허용해야만 한다면은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새롭게 허용할 이유가 있고 그게 확실할 때에만 새롭게 도메인 이름 규칙에 이것을 허용하는 룰을 쓰가야 해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전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받아들이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만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허용하려고 하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또 그쪽이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받아들이기에 나름으로 약간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논의로 자칫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현대 논리학에서는 되게 무조건 맞다 무조건 그러다 어느 한쪽으로 딱 결론 내리기가 자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주제 같아서 이제 그만 패널들보다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질문이 잘 안 나왔어. 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말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주소관리 기관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마치 이게 기관의 입장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전제로는 저는 이건 순수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 사람 50이 넘은 사람 한자를 조금 익숙하게 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선입견을 줄 수가 있지만 아이칸에서 지금 도메인 등록을 이제 만약에 신규로 TLD 도메인을 받게 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견 수정 기간을 또 거칩니다. 우리 제안서에 대해서 반대 의견 받는 절차가 있어서 반대 의견 나오니까 아이칸에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 거 똑같이 만약에 이 도메인을 등록받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되면 저희가 주소관리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 참여하시던 분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려할 수 있을 만한 3레벨 도메인은 아마도 걸러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영어권 쪽에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영어를 많이 섞어 쓰는 분도 있고 또 일본에 갔다 온 사람 아니면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말하면서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섞어서.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는 새로운 세대는 왜 말을 하면서 영어나 일본어를 섞어 쓰지 하면서 쓰지 마 하는 걸 법을 막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인 거기 때문에 이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섞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섞어 쓰게 하면 되고 만약에 섞어서 쓰게 하는 게 등록은 됐는데 그게 싫으면 예를 들자면 저 도메인을 쓰는 이 회사는 상품 불매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왜 그 하는 자체를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를 침해시켜서 차단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은 아닌 걸로 해서 또 뭐 의견 제시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요. 아니 오셨으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지금 변경 시간을 들으면서 좀 새로웠던 게 제가 봐도 작년에 한자 도메인 논의하고 올해 논의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논의는 주로 한자를 도입하느냐 그리고 이체자가 있을 때 즉 모양은 같은데 한중일이 서로 다른 글자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가 주요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어 그러니까 그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문제는 사실은 올해 새로 나온 문제라고 보는 게 솔직한 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경 씨의 그 지적에 찬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도메인 이슈가 이미 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핫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더 관심이 있게 되는데요. 아까 그 세대 간의 이제 언어의 격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마치 투표에서도 성향들이 많이 차이가 나듯이 언어 생활의 격차들이 세대 간의 차이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변화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겪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두 견해가 분명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견해가 의논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해보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변경 씨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아이캐드 생성 규칙까지 굉장히 깊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2단계를 막았을 때 그리고 어떤 영어에서도 3글자까지를 막고 2글자는 허용 안 하고 이런 규칙이 있었을 때는 방금 오르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우선 한 번 풀어버리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룰 자체는 저도 알고 있는 룰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거기 대입할 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걸 허용해줬다가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게 문화적으로 또는 현재 세대 아까 말한 언어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허용되지 않아서 거부감이 있다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이캔의 룰에서 그 보수적인 룰에서 그걸 풀어줘 버리면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어야 된다는 룰에 대입하기에는 적절하진 않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질문이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젊으신 분들이 참 얘기나 뭐 질문이 많이 안 나왔어요. 저는 지금 28분이 된다.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 중에 좀 의견이라도 좋고 질문이라도 좋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농담하면 질문을 안 했어도 동원된 여기 젊으신 않으셔서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알파고 시대인데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금 다 키보드 위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인공지능 같으면은 한국 사람이 뭐 인터넷점 주소점 따뜻점 한국이라고 했을 때 걔는 저기 그 구분하지 않을까요? 네? 발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렇게 저기 그 중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을 해도 그걸 유일하게 식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소가 한자 단어가 여러 개인데.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중간에서 유일하게 식별하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주소 체계를 인식을 한다 그러면 국가별로 다르게 인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동환 교수님 제안하신 것처럼 나는 굳이 주자를 집주자가 아니고 주인주자를 쓸 거야. 이렇게 만든 주소들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접속을 못하겠죠. 똑똑한 인공지능이 그걸 구별해 간다는 말로 저는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두 개가 공존할 때 인터넷 집주자를 쓴 소 그리고 주인주자를 쓴 소 그런 두 개의 주소가 공존할 때 알파고가 뭔 줄 알고 구분할 것인가? 그거는 강의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경 씨가 주인주자로 주소에서 연결된 걸 원하면 무슨 말을 했지? 연결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있는데 이건 것 같다 라고 일단 먼저 제시를 할 거고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 주인주자를 한 번인지 두 번에 클릭하면 제가 인터넷 주소점 따뜻한 한국 하면 당연히 주인주자로 가는 거고 배워주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그게 소위 말하는 눈치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눈치이기 때문에 눈치를 잘 때리는 부분도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때부터 오버피팅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100% 맞추는 거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불가능해. 아마 불가능하죠. 그러면 시간이 됐어요. 원래 시간 속에서 일하면 요걸 시간이 됐어요.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